같은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실망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한 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실망이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실망했다면 상대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실망이 생겼다면 기대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실망의 원인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계속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먼저 봅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정보가 적고 적은 정보는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 이미지입니다. 기대는 이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상대의 이미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상대를 실제보다 낫게 만듭니다. 실망은 그 왜곡이 교정될 때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교정이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이미지가 깨지는 것은 단순한 정보 수정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신뢰, 기대, 계획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들어와도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실망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 문제의 해법은 이미지를 빠르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기존의 이미지를 교정하는 것, 그것이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기심, 악의,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이기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기심이 나쁜 것이라는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는 이기심을 인간 본성의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의 구조입니다. 각자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아무리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그 심층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인간이 위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조차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 즉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자기 이익과 무관한 행동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진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망의 구조가 달리 보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것은 배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에 따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익과 내가 기대한 것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의 속성을 이해하면 가까이 가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가 매우 드문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심리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빚을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빚을 인정하면 자신이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드물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 즉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존심은 이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의를 베풀고도 돌아오는 것이 감사 대신 소원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그 도움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빚진 느낌을 지우기 위해 오히려 거리를 두거나 도움을 준 사람의 결함을 찾아 이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관찰에서 이끌어낸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면 감사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대하고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의 실망은 처음부터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충분히 설득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에 단호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다. 경험과 환경은 그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같은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들어가고 해가 나면 나오는 것처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설득, 요구, 갈등, 상처, 어떤 방법으로도 근본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실망을 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다면 그것을 전제로 관계를 설계하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받고 줄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거나 포기하라.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전환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분노는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나쁜 행동이 문제라면 상대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문제라면 바로잡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잘못 판단했거나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분노를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자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의 위치는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합니다.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분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믿는 한 분노는 계속 반복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분노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세상이 왜 이런지를 말합니다.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혼자 속으로 반복하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직접 쏟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평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냉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불평한 사람만 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세상에 대해, 타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행위다. 그 확인은 고통을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연장한다. 불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불평이 일시적인 감정 해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꺼내면 잠시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해소는 원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대는 수정되지 않았고 상대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불평도 다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상대나 상황을 향하던 시선을 자기 자신의 기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는 합당한 것이었는가? 지금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평보다 불편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체념과 기대 조정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체념은 실망 끝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대 조정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과도 다릅니다. 체념은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게 만들고 기대 조정은 관계를 현실 위에 다시 세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리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실망도 적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결과다. 기대를 현실에 맞추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관계는 지속됩니다. 받을 수 없다면 그 관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봤습니다. 상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인식이 기반이 되면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기대를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 위에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인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존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감사는 드물고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이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관계를 맺는 것. 실망과 분노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삶을 낮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근거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줄어들고 대신 상대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